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브래드 갈런 하우스 리플 CEO죠. 리플 CEO가 이제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봤는데 좀 제네럴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스터디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구독자님들과 또 이제 리마인드 겸 할 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매일경제인데요. 리플 CEO가 답했다. 코인 강풍 3년 전과 지금의 차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3년 전이랑 굉장히 달라졌죠. 그만큼 이제 뭐 투자자들도 굉장히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큰 손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각국의 정부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살펴보면서 이제 뭐 한국 정부도 투자를 했으니 또 여러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미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8년에 옛날 매경에서 아마 실린 그런 뉴스 같아요. 그 전에도 이제 뭐 인터뷰를 가졌었던 것 같고, 2017년에 이어 또 한 번 가상화폐가 투자자를 큰 관심을 보고 있다. 3년 사이 가상화폐의 세상 제도적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2017년에는 강풍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열풍을 주도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관심이 굉장히 커졌다. 그 즉슨 이제 정부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왔다는 거고, 또한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2017년도랑 다른 것은 그때는 이제 불법적이다 하고 정부에서 규제를 좀 심하게 때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큰 기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뭐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색이 지분 29%를 보유한 동남아 최대 은행인 싱가포르 개발은행은 거래소 운영을 위해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이런 큰 은행들도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돈이 되는 가상화폐 쪽에 이제 상품 출시뿐만 아니라 그만큼 영업을 굉장히 하겠죠.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그만큼 기관들의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분산된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생태계를 말한다. 디파이, 그죠? 디파이는 다 아시죠? 금융 시스템에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이 필요하지 않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예금은 물론 결제, 보험, 투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은 기본적으로 송금에 집중한다. 기업들의 기존의 송금 방식은 매우 비싸고 느리다. 그렇죠. 뭐 리플은 XRP를 페이먼트 툴로 사용하는데 집중한다. 해외 송금할 때 굉장히 또 빠르고 더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펑션이 굉장히 좋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만큼 리플이 가지고 있는 송금 서비스적인 면에서 굉장히 사용 효율이나 굉장히 다른 타 경쟁할 수 있는 송금 수단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브래드가 말하기를 가상화폐와 법정화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각 시장에서 특히 XRP 같은 경우 이들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이다. 브릿지 역할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음, 화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기존 주요 화폐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XRP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XRP 리플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그만큼 기능적인 면에서 타 가상화폐 대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펑션을 보신다면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닝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탄소 배출이 큰데 거기에 비하면 리플은 이미 1000억 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과는 달리 친환경적이다. 규제 당국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2017년 이래 산업의 성숙도는 많이 커졌다. 전 세계적 규제 당국이 보다 스마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죠. 스마트한 정책을 펼쳐야 그만큼 가상화폐가 전 생활 속뿐만 아니라 이제 제도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투입이 돼서 그만큼 널리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죠. 뭐 이거 SEC 소송은 뭐 똑같은 이야기라서 미국만 지금 뭐 SEC 소송정이 있긴 하지만 뭐 이거야 잘 원만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요. 한국 정부가 규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투기에 대한 억제 책들을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적절한 방법으로 규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XRP를 어느 정도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하기관에서 어느 정도 XRP를 투자를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가져왔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 이 전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제 한국 정부에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 500억 가량을 투자를 했는데 리플은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될지 참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초점에서 잡았으면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물량. 어떻게 보면은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뭐 제너럴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뭐 XRP 리플이 가지고 있는 펑션에 대해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리플 투자자로서 굉장히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과거와는 달리 이제 뭐 지금은 어느 정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물량을 많이 쟁취하는 자가 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